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와 단타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재료에 따라 상승 파동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S급 재료, A급 재료, B급 재료가 있습니다. S급 재료는 상승 오파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스캘핑, 중장기 스윙 모두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A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타 매매 및 단기 스윙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A급 재료, S급 재료처럼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쭉 빠지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 없고 단타 스킬빙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재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차트 패턴을 분석해서 타점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앱트 뉴로사이언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지열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가상자산 업체로 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의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승 이후에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B급 재료로 분류해 놨을까요? 자,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오를 때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쭉 오릅니다. 자, 그런데 상승 일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나왔을 때 기존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와 부대장주인 파워로직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전혀 연관 없는 회사가 우리도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 일파가 형성되고 나서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A급 재료로 격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가상자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분석해 봤으니까 구체적인 차트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종가 패턴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종가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해야 되죠. 지금 앱톤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서 단기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매물대를 살펴봤을 때 물려있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 및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 패턴을 노리거나 아니면 양봉 도지, 양봉 패턴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B급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 실시간 대응을 필요로 하는 재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료 분석 원리와 차트 분석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B급 재료로 분류해 놨는데요. 일단 자세한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계적으로 그람 음성균에 대해 효과적인 항생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이 그람 음성균 타깃으로 하는 신규 신약 후보 물질 3종을 미국에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됐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뉴스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독자님들께서는 이걸 보자마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람 음성균이 무엇인지, 그람 양성균이 무엇인지, 신약 후보 물질 3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료 분석 관점에서 바이오 관련주를 단타 매매 접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인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했다. 끝이죠. 혹시 특허를 출원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계속 개발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특허를 출원했다가 끝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 출원 이슈 하나만 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시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인트론 바이오와는 다르게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5일선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A급에서 S급 정도 되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A급에서 S급 되는 재료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가담학회에서 EU307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EU307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창사 이래의 처음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EU307이 무엇인지, 그람 음성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특허 출원과는 반대로 지금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치료제의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인트론 바이오와는 다르게 A급, S급 재료로 격상한 것이고 이 재료에 맞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로 다시 넘어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그람 음성균이 무엇인지, 그람 양성균이 무엇인지, 신약 후보 물질 3종이 무엇인지 이거는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입니다. 단기 투자자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인지만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특허가 출원됐다. 끝입니다. 이미 이걸로 인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1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쭉 올라가려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계약이 있다든지 혹은 이걸 타깃으로 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개발된다든지 혹은 임상 일상을 방금 유틸렉스처럼 한다든지 뭔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런 뉴스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틸렉스와 다르게 인트론 바이오는 B급 재료로 분류하고 우리가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매집봉이 앞에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21선에 막혀서 윗꼬리가 달린 것도 역시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121선 패턴을 적용하면 됩니다. 121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사례가 아니라 2번 사례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로 막혔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여기서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상승 모멘텀을 분석하는 방법과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의 연결 자회사인 오텍캐리어가 에어컨 업체입니다. 그래서 폭염 섹터의 관련주로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나온 뉴스로 판단해 봤을 때 이 폭염 섹터는 B급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 자체가 신선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많이 접했던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어간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체감 온도가 33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상승 메커니즘이 단순할 수밖에 없고 B급 재료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이슈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B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뉴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써 46도라고 합니다. 역대급 폭염이 덮치면서 나흘 새에 4,5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에펠탑의 그 구조물은 철골이기 때문에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입장할 수 없다라는 이슈도 나왔고요.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111년 만에 가장 일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11년 만에라는 이 상징적인 수치 자체가 A급 재료로 격상할 수 있는 주 요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오택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월 25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쭉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갭 뜬 다음에 하루 종일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가가 2, 3거래를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어떤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이징 랜드 패턴입니다. 자, 제가 에이징 랜드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이때 우리가 상승 일파 구간을 먹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텍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고 A급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매수해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비중 베팅을 해서는 안 되고 앞에 매물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차트 보시면 매물대가 없고 매집봉만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손절 라인도 잡기가 편하죠. 지금 보시면 121선이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 잘라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폭염 섹터의 상승 원리를 이해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 랜드 패턴도 참고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로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A급 재료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재료 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캐릭터 브랜드인 판팔스, 여기서 말하는 판팔스라는 것은 이 오로라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이 판팔스가 귀여운 디자인을 앞세워서 젠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실적이 약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티니핑 열풍으로 인해서 SMG 엔터의 기업 가치가 올해 들어서 7배 상승했던 전례를 알기 때문에 이 오로라 역시도 SMG 엔터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SMG 엔터와 만약에 주가가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A급 재료가 아니라 S급 재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A급 재료라고 분류해 놨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급등 사유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해 별도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판팔스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SMG 엔터 상승 메커니즘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S급 재료를 분류하지 않고 A급 재료를 분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재료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 분석하고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캔들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그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세와 앞에 차익 물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오늘 나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12%짜리 망치형 캔들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6% 구간에서부터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12%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세력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의 힘을 믿고 상승 파동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타 스킬핑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호가차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급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무조건 빠질 때 우리가 담으면 안 되고요. 딱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유성형 캔들과 장대 음봉 캔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서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 평선 기준으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가 상승 원리와 단타 타점 잡는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단타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영상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한번 실전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유튜브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와 기본적인 강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